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 하반기, 내일부터 이제 7월 1일입니다. 하반기 장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들을 세우셔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꼭 놓치지 마시고 들으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제목이 조금 더 핫한 제목이었는데 바꾸셨어요. 충격을 받으실까 봐. 제목이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 종목 장세였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사실 근데 상반기도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한국경제 시청자님들은 꼭 부익부, 부자 안에 들어가시는 그런 상위 1%의 투자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적 장세 대비 종목 발굴에 대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장세가 유동성 장세라는 건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푸는 이 유동성 가운데에서 미국은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제시를 했었고요. 2달여 만에 약 3조 달러, 조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풀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도 1조 유로의 규모 경제 회복안을 제시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유동성들, 여기에 일본은 1차 추경에서 117조 엔, 그러니까 약 1조, 지금 전 세계가 다 조 단위의 어떤 예산안을 세우고 있는데요. 1조 달러에 이어서 100조 엔의 2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본도 굉장한 추경 예산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과거에는 양적 완화만으로 시장을 부추기고 자본시장의 자금을 수혈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여러분들도 이번에 경험을 하셨겠지만 각 가정으로 어때요? 생활지원금을 또 이렇게 보내주는, 나라에서 조달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자금 집행들이 있었었죠. 현재는 실제 경제 소비 주체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강력 재정 정책인데요.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는 아이들한테 단 사탕을 계속 입에 지금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단 사탕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엔 살이 쪄서 비만이 되든가 아니면 양치를 안 하면 이빨이 다 썩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정말 그 영양분을 먹고 성장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추후에 이뤄질 거니까 이 시간에는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섭렵하자라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한국 증시의 강세 배경을 이렇게 보시면 한국은 개인 투자자 자금이 밀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닷물도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밀물만 계속되고 있어요.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요. 보통 일반 때의 고객 예탁금, 뭐 CMA 잔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얼마 전에 SK바이오팜이 상장될 때에 이 고객 예탁금이 거의 뭐 한 1조 원가, 10조 원가량 이상 증가를 해버렸었어요. 그러나 다시 이제 메꿔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고객 예탁금이 갑자기 증발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개인이 양시장을 합쳐서 3월달 폭락장에 11조 5천억 원을, 아마 이런 통계적인 수치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11조 5천억가량을 순매수를 했고요. 같은 기간에 고객 예탁금이 12조 3천억 원이 급증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순증이 3월 달에 23조 8천억 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월에는요. 잠깐 주춤을 했었어요. 5조 5천억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고객 예탁금이 오히려 7천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주가 하락하고 3월 달에 증가했던 이 자금이 4월 달에는 주춤을 하면서 이제는 끝이 나는가 했었는데 웬걸요. 5월 달이 되면서 5조 원대의 순매수와 함께 1조 8천억 원의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순중 7조 원을 이루면서 4월 달 대비 2배 정도.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4월 달 같은 경우에 이 감소됐던 부분들과 증가됐던 부분과 5월 달에 이게 2배 정도 늘어난 자금은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일컫는 동학개미운동 자금 플러스 2030 자금 또는 지금 주식해야 된대. 우리 5월 달만 해도 사람들 모이면 다 주식 얘기했었어요. 그다음에 증권 계좌 포화 상태되고 아침에 9시 30분까지 HTS 버벅거려서 막 전화해갖고 난리 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5월 달에는 그러니까 그냥 묻지마 투자 잘 모르시는 젊은 친구들이 3, 4월에 2월 달, 3월 달에 주식 산 사람들 돈 많이 벌었대. 이러면서 유입됐던 자금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게 바로 언택트였었죠. 이미 카카오나 네이버가 급등하고 난 이후에 25, 6만 원대에 5월달 개인들의 자금이 또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런 증시는 없었다가 일단 결론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가장 빠른 회복을 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강세했던 배경은 또 하나는요. 근매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을 때 사실은 매물이 없었어요.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어땠었죠? 전세 매물도 마찬가지고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은 집도 안 보고 계약금부터 집어 던지고 전철에서 꼭 아줌마들 왜 자리 나면 가방 확 집어 던지는 것처럼 근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그냥 입금부터 시켰어요. 집도 보지도 않고. 이런 것처럼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매물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오게 되면 무조건 사고자 하는 물량들이 많다라는, 자금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개인 투자자, 거래 자금이 장기 자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자금들이 예전에 부동산을 투자했던 자금들이기 때문에 쉽게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단기 자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긴 자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부동산 자금이 1,000조 원대의 시대에 돌입을 하면서 부동산 자금 중 50조 원이 고객 예탁금 증가와 함께 개인 순매수로 한국 증시로 지금 유입이 된 그런 상태다. 또한 지금 현재로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타이밍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는지 잘 들으시고요. 3월 코로나 쇼크 때는 다 쇼크였었어요. 다 쇼크였습니다. 기업이 다 힘들어요. 온 식당이 다 같이 문을 닫고 다 같이 힘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실적, 재무 리스크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 이유를 예를 들어보면 미국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유례 없는 수치를 보여주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유례 없는 수치를 많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왜? 3, 4월 달 힘들었으니까. 그런데요. 급등을 했다가 4월 달, 5월 달에 감소치를 보여주었었어요. 그러다가 6월이 들어서면서 감소 속도가 정체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증시도 4월 달, 5월 달까지는 이런 경제 수치들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감소를 하면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나스닥도 만스닥이 돼버렸죠. 그런데 6월 들어서면서 이 감소 속도가 정체 구간에 보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현재 경제와 실물 경제와 또 유동성과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괴리감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면했지만 현실과 기대감의 괴리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 자, 유동성으로는 커버가 불가능하다. 좀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불가능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국내에 빈번한 어떤 유무상증자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기하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주가가 회복되기도 했는데 기업들 중에서 펩트론도 무상증자, 케어랩스도 무상증자, 또는 액면병합 또는 유상증자, 잘 나가던 LLF 같은 기업도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즉 돈을 이제 풀어주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유무상증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유보율도 많고 기업 내용이 괜찮은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거고 무상증자, 자금이 좀 조달이 힘들고 어려운 기업들은 주주들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LNF 같이 비단 예를 들면 사업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나 또 그 비용을 앞으로 어떤 미래의 시설비를 위해서 한다라면 어때요?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도 호재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정말 LNF의 주가를 보면 유상증자 발표했던 하루 주가 잠깐 급락하고 다음부터는 고공행진을 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이 자료를 보시면 아마 소름 끼치실 거예요. 연도별 상장 폐지 종목 숫자입니다. 그런데 막대 그래프가 가장 긴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세요. 자, 2009년, 2010년이에요. 또 여기는 2000년, 2001년입니다. 연도별 기업 내부 문제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종목 숫자
제가 자료를 뽑아온 자료인데요.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2009년, 2010년, 2007년, 2008년 뭐가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자, 정작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는 상장 폐지가 됐던 기업은 없어요. 별로. 근데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유동성을 풀어주고 9년, 10년, 1,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금융위기 사태가 점점 괜찮아지나 했더니 잊을 만한 국면에 2009년, 2010년에 세상에 상장 폐지된 기업이 이렇게 많아요. 또 하나, 1998년, 97년 IMF가 있었었죠. 우리나라 IMF 때 오히려 상장 폐지된 기업은 이 정도였는데 IMF를 지내고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이제 좀 괜찮아졌구나, 집값만 오르고 하는데 2000년, 2001년도에 상장 폐지된 기업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 자료예요. 즉 가장 힘들었던 97년, 98년 IMF 때 이때를 지내고 2년에서 3년, 1년, 2년, 3년이 지내고 나서 기업들이 상장 폐지 기업이 가장 많았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2007년 금융위기를 지내고 나서 9년, 10년도에 상폐 기업이 가장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10년 주기로 지금 한 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2008년 줄어들고 있죠. 2009년, 19년 줄어들었어요. 2020년에도 괜찮을 겁니다. 이때가 바로 시장 가장 고점을 찍으면서 코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한다 어쩔 때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2020년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2021년 대충 어떤 그래프가 이어질지 상상이 되시나요? 좀 되실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2009년도, 10년도에 이렇게 상장 폐지된 기업이 많은데요. 지수를 한번 보세요. 연도별 상장 폐지 종목 수 플러스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면 2009년과 2010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위기 이후에 지수가 892선에서 코스피가 어디까지? 2200선까지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즉 2년에 걸쳐서 지수가 거의 150% 이상 저렇게 오르는 장에서 상장 폐지 회사는 가장 많았단 얘기예요. 또 코스닥도 2008년, 2009년, 2010년 이 시기 245선에서 550선까지 130%가 오를 때에 상장 폐지된 회사가 가장 많았단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왜 21년, 22년도에 실적주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2020년 하반기부터는 부채 비율이 과도한 기업 금지. 이제 매수하지 마세요. 2019년까지 3년 적자 기업 포트폴리오에서 무조건 제외시키십시오. 서서히. 정책 테마주, 대선 테마주를 들어가실 때에도 2022년이 대선이죠. 딱 그 시기인데 이때까지 보실 때에도 절대 실적주 위주로 들어가세요. 정말 안 좋은 종목이 1000%까지,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1000%까지 올라가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 500%만 간다 하더라도요. 그냥 이거 배부르게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500%짜리를 먹는 게 낫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좋은 종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제약 바이오 종목도 서서히 실적 위주와 실제 코로나 관련주, 백신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단기적 접근. 거품이 껴있는 거는 접근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활 패러다임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뭐 등등 이런 생활화로 인해서 종목들도 언택트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반도체 이런 종목들만 바라볼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중장기 종목들을 카카오 같은 경우도 14만 원대, 코리아 서킷 8천 원대의 방송을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부강약품 17,000원, 진양제약, 진원생명과학, 미코 이런 종목들을 무수히 많이 추천을 드렸어서 진짜 100%, 뭐 80%, 70% 이렇게 오늘도 전기차, 수소차 한 종목 50%, 60% 이상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 오늘 저희는 카카오를 올 최종 매도를 했어요. 다시 들어가더라도 다시 보자 해서 얼마 전에 분할 매도를 치고 오늘 최종 매도를 들어가서 거의 한 100%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5G 관련주로 KMW와 같은
이런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어떤 종목이냐? 이노와이리어스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5G 관련주죠. 이제부터 종목 소개로 들어갈 텐데요. 못다한 얘기는 내일 제가 공개 방송에서 실적주를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첫 번째 종목 이노와이리어스라는 종목입니다. 5G 관련주로 KMW와 함께 대장주 역할하는 종목이고요. 지배회사 연결실체 통신용 시험과 계측기 및 스몰셀의 개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노와이리어스 실적도 계속 우상향되고 있고 무선망 최적화의 제품군에서 주요 매출원을 이루면서 이동통신망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 품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서비스 품질이 안 좋은 음영 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진단하면서 국내의 3대 이동통신사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노와이리어스 5G 관련주 볼 수 있고요. 자, 빅데이터 제품군, 통신, 스몰셀 제품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품, 네페스입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죠. 반도체 패키징 업체로 향후 성장성이 제시되고 있는 관련주입니다. 21년 큰 폭의 성장성이 기대될 수가 있고요. 20년부터 21년까지 실적 장세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 부분은 그 PMIC 물량 회복에 따르는 가동률 증가로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비메모리 캐파에 대한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페스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보실 건요. 실리콘웍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1999년도에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세계적으로 만든 국내 팹리스 업체인데요. 실리콘웍스의 연간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까지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소개시켰던 베스트 전문가 종목 소개도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전자반도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리콘웍스, LG 그 가전제품들을 기반으로 매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두 가지 종목이 남았는데 이 종목은 사실 테마성에 들어가면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코로나19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런 테마주입니다. 하나는 비트컴퓨터. 입니다. 원격 치료 관련 테마주의죠. 비대면 언택트의 새로운 주식 패러다임으로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